가을로 접어들면서 목 디스크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교차가 커지고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목 근육 경직되는 환경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거북목 그리고 일자목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목 디스크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목 디스크, 목 통증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최우성 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목 통증 호소하는 분들 왕왕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좀 선선해지면서 병원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목 디스크 그리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주로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계절이 봄과 그리고 가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다른 얘기로 하자면 우리가 환절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환절기 때 왜 목 디스크가 조금 더 심해지냐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몸의 관절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에너지 소모율이 약 70%가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의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300% 이상의 에너지 소모율이 더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환절기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온도 변화에 있어서 몸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평소 때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목 디스크를 어떻게든 내가 간당간당 잘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환절기 때 에너지 소모가 더 많아지니까 지탱하지 못하고 발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목 통증의 대부분이 머리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어깨와 목 근육이 혹사당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방금 이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거북목이라는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는 이 동작들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1cm가 내 목이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으면 평균적으로 한 8에서 15kg 정도까지의 무게가 더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TV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목을 앞으로 쭉 빼고 있는 이 거북목 그리고 일자목의 자세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막 내려갑니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바로 붙여잡게 되고 하는데 이 평소에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자세를 한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네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자세,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세죠. 업무를 보는 자세 또는 뭐 TV를 보는 자세, 이런 자세가 꼿꼿하게 잘 서 있는 것들이 정상적인 자세라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가운데를 한번 볼게요. 의자 높이가 낮죠. 그리고 의자 높이가 낮기 때문에 내 골반이 더 밑으로 내려와서 다리 사이가 좀 뜨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등이 굽고 목이 앞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왼쪽 편은 의자 높이는 약간 높거나 아니면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모니터 높이가 낮기 때문에 내 등이 마찬가지로 굽고 목이 앞으로 빠지는 이런 자세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들이 하루 이틀이 쌓이고 그다음에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서 결국 일자목이 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앉은 자세들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지금 앉아있지만 자세에 대해서 네. 한번 또 고쳐앉게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죠. 네, 증상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시고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방금 정확하게 본인의 증상을 잘 캐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원래 팔에 저린 느낌이 나타나다가 이 부분들이 한 이틀, 3일 지나도 계속 이어지고 증상들이 더 심해진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맞죠. 목 디스크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목 쪽 또는 어깨 쪽의 통증으로 시작을 했다가 두 가지의 브랜치로 이어지게 되겠죠. 목에서 날개뼈를 타고 안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한 가지의 브랜치, 그리고 팔 쪽으로 이어지는 저린 느낌, 이렇게 두 가지의 브랜치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런 증상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이틀, 3일 정도 내가 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어진다면, 더 심해진다면 디스크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당분간은 우리가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거예요. 뭐 아니면 도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애하고 내 시간과 비용과 그다음에 내 노력을 전부 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예 그냥 놔두고, 이런 식으로 온과 오프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 2달 뒤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지금은 손을 놓겠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간단한 주변에서 침 치료라든지 물리치료만 하는 것들도 일주일에 1번이든 2번이든 이렇게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근본적인 치료는 디스크가 있다는 전제하에 안쪽에 신경을 재생시켜주고 디스크를 흡수시켜주는 한약 처치나 아니면 내 몸의 전후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서 디스크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주는 추나요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경 쪽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심바로 약침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처치를 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침 치료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물리치료만 가지고도 충분한 효과를 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들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마사지 요법들 중에 저희가 심바로 약침을 시행하는 그 혈자리가 있어요. 이 혈자리를 본인 스스로 눌러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자, 내 목의 정중선에 안쪽에 뼈가 하나씩 만져질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척추의 극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극돌기에서 0.5cm에서 한 1cm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내 팔이 저린 부분에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살짝 갖다 대고 지그시 눌러보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뭔가 뻐근하면서 저린 느낌이 유발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저린 느낌이 쭉 타고 내려가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 포인트를 내 손가락 가지고 지그시 눌러주거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꾹 하고 눌러주는,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동작들을 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가지신경이 훨씬 더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응용을 해볼 수 있거든요.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가치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경우가 정말 많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네. 머리, 팔까지 다 아픈데 왜 그럴까요?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디스크 자체가 지금 통증이 나타난다기보다는 네.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가지신경, 팔 쪽이나 등 쪽으로 내려가는 가지신경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염증 반응으로 통증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목 디스크의 특징적인 증상이 처음에는 목의 통증 그리고 어깨 통증에서 시작을 했다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서 점점 등 쪽이나 팔 쪽으로 저린 느낌과 통증이 나타나는 것들이 목 디스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통증이 발생했는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목 디스크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디스크로 진단받아도 꼭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0명 중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 이 정도만 우리가 수술이 필요한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마비나 이런 증상들이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97% 이상이 거의 다 회복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제가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심바로 약침이라는 약침요법들을 통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꾸부정한 자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를 교정해주는 추나요법들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부종들이나 아니면 신경에 손상된 부분들은 척추치료 한약들을 통해서 다시 또 조직을 재생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통해서 그 목 통증, 목 디스크에 대한 궁금증 풀리셨길 바랍니다. 오늘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호 씨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그 얼굴에 베개 자국 네. 있잖아요. 이게 생긴 걸 보게 되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부의 노화가 진행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게 피부가 보내는 적신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는 피부 노화를 늦추는 노력을 해주면 좋을 텐데요. 네. 키위나 시금치, 딸기, 바나나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이 도움이 되고요. 네.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좋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속상하셨다면 네. 피부에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